방금 공여자 잡혔습니다. 그 말이 들린 순간 병실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거의 부수듯 열고 들어와서 외쳤죠. 이 지역 환자 심장 매칭 떴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상철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다정 쪽을 봅니다. 다정은 눈을 크게 뜬 채 입만 움직여요. 지금 뭐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방금 전까지 얼마 못 버팁니다라는 말이 귓가를 찢어놓고 갔는데 그 절망 위에 기적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의사는 망설이지 않아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늦으면 심장 못 써요. 그 순간부터 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침대가 밀려요.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드르륵 길게 나고 모니터가 따라붙고 산소통이 덜컹거리며 따라오고 간호사들이 환자 팔에 붙은 선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뛰어요. 이지혁다들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숨은 점점 얇아져요. 산소 마스크 안쪽이 습기로 뿌옇게 흐려지는데 그게 땀인지 눈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가슴이 들썩이는데 들썩이는 게 아니라 겨우 움직이는 척하는 느낌. 지은호가 손을 꽉 잡고 버티면서도 자꾸만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선배 이번엔 진짜 가면 안 돼요. 이지혁은 대답하려고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가 안 나요. 숨이 먼저 새고 기계음이 먼저 울리고 눈만 깜빡 그걸로 끝. 그 깜빡임이 너무 얇아서 지은호는 더 무서워져요. 지금 눈을 감으면 다시 못 뜨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확 때리고 지은호는 더 세게 손을 잡아요. 그때 간호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지금 이동합니다. 상철이 반사적으로 묻죠. 선생님 정말 가능합니까? 의사는 달리며 말해요. 달리면서 너무 솔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희망을 주는 말인데도 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수술실 앞. 문이 닫히자마자 소리는 더 잔인해져요.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짧고 날카롭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마취 들어갑니다. 심장 들어옵니다. 그 말들이 복도 문틈을 타고 새어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 마음이 같이 잘려요. 지은호는 복도 바닥에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못 움직입니다. 상철은 벽에 손을 짚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죠. 다정은 기도도 못하고 입술만 떨어요. 기도는 침착한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은 다들 무너져서요. 그런데 진짜 쫄깃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공여자 누구인지 확인하셨어요? 그 질문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마자 복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까까지는 살아야 한다였는데 이제는 누가 죽었냐로 방향이 돌아간 거죠. 의료진은 말을 아껴요. 원칙상 보호자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니까요. 그런데 병원 복도라는 곳은요. 비밀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너무 많은 눈이 마주치고 너무 많은 입이 흔들리거든요. 응급실에서 올라온 이식팀 한 명이 옆팀에게 낮게 말해요. 정말 작은 목소리인데 복도는 조용하니까 그 작은 목소리가 오히려 크게 퍼집니다. 뇌사 쪽 그분이래. 그분이 누구요? 슈조이 쪽. 슈조이. 그 단어 하나로 복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복도 끝에 박진석이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누가 봐도 감정을 지워버린 사람처럼. 박성재는 박진석 옆에 서 있는데 숨을 짧게 들이쉬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게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요? 박진석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소름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때 지은호가 알아차려요. 이 복도에 퍼지기 시작한 단어들이 이 지역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식이 성공하더라도 그 심장이 누구 것이었는지가 알려지는 순간 이 지역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기사가 되고 소문이 되고 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 사람들 상철, 다정, 성재, 수빈까지 전부 같이 휘말려요. 지은호는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지은호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의사에게 붙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표정을 최대한 붙잡고 묻습니다. 선생님, 공여자 정보 저희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의사가 지은호를 쳐다봐요. 그 눈빛이 왜? 라고 묻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라는 눈빛이에요. 의사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이런 건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벽에 달린 TV에서 뉴스 자막이 번쩍하고 뜹니다. 속보 슈조이 회장 부인 정체불명 사고 후 중태 뇌사 가능성. 단독 장기 기증 절차 검토 중 병원 긴급 이식 진행. 그 자막이 뜨는 순간 다정이 먼저 얼어붙어요. 엄마는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알아요. 다정의 눈이 TV 자막에 박힙니다. 입술이 떨려요. 손에 쥐고 있던 물티슈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복도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립니다. 설마. 상철이 다정의 어깨를 잡아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런데 다정은 이미 무너져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요. 나 못 살아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야.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잔인함에 대한 울음입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걸 느껴요. 말이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을 막으려 이를 악물수록 더 쏟아져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버텨요. 이 복도에서 무너지는 순간 공여자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터져버릴까봐. 그래서 지은호는 다정 옆에 쪼그려 앉아 다정의 손을 꽉 잡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억지로 단단하게 말해요. 어머니, 지금은 선배부터 살려야 해요. 그 다음에 울어도 돼요. 지금은 수술 끝날 때까지 버텨요. 다정은 지은호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묻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지? 너 왜 이렇게까지 막아? 지은호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해요. 피하면 다 티가 나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가 또 한마디를 흘립니다. 이번엔 진짜 확정처럼 들려요. 기증자 고성. 그 이름이 끝까지 나오기 직전 지은호가 벌떡 일어나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가요. 눈물이 아직도 흐르는데 표정은 더 이상 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우는 얼굴입니다. 지금 그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지은호를 봐요. 지은호가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맞춰보려는 눈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서 더 큰 소리가 터집니다. 심장 박동 떨어집니다. 리듬 잡아요. 다시.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 심장도 같이 꺼지는 것 같아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을 뚫어져라 봅니다. 마치 눈으로 문을 붙잡아 열리지 않게 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수술실 문 앞에 서 있는 박진석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딱 한 번. 그 짧은 진동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져요. 박진석은 화면을 봅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굳어요. 지은호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직감합니다. 이 기적 그냥 기적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가 만든 판이구나. 수술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도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복도 공기는 이미 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순간 더 큰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손잡이를 잡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킵니다. 상철은 벽을 더 세게 붙잡고 다정은 눈물을 멈추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듭니다. 의사가 입을 여는 순간 이제 진짜로 공여자의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성희는 이미 고성희가 아니었어요. 거울 앞에서 고성희라는 이름을 읽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탈의실 좁은 사물 한 문이 덜컥 열릴 때마다 쇠 냄새가 올라오고 유니폼은 세탁해도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죠. 앞치마 끈을 묶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져요. 손목 안쪽엔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 아직도 붉게 남아있고 설거지 세제 때문에 손등은 갈라져서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습관처럼 머리카락을 만져요. 예전엔 카메라 앞에서 하던 동작.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데도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가슴팍에는 이름표 하나가 달립니다. 이미영. 그 세 글자가 낯설어서 고성이는 잠깐 멈춰요. 마치 자기 이름이 아닌 걸 훔쳐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달아야 하니까 달죠. 지금은 고성이로 살 수가 없으니까. 홀에 나가면 손님들은 고성이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서비스 노동자만 보죠. 아줌마, 물 좀요. 빨리요, 빨리. 여기 반찬 더. 그 말들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우는 느낌으로 스며들어요. 고성이는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꼬리를 올립니다. 입꼬리는 올리는데 눈이 안 따라가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평범한 점심. 평범한 소음. 그런데 한 문장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바뀝니다. 3번 방 손님이 이미영 씨가 꼭 서빙하길 원한대요. 고성이는 순간 귀가 먹먹해져요. 이미영을 정확히 찍어서 부른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특정 직원을 콕 집는 손님은 대부분 목적이 있죠. 그런데 고성이는 그 목적을 다른 쪽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설마 박진석? 그 이름이 뇌를 쓸고 지나가자 몸이 먼저 반응해요. 고성이는 거울을 봅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한데도 손은 머리를 정리합니다.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목에 걸린 얇은 목걸이를 빼고 대신 스카프를 매요. 초라함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어서요. 숨을 한 번 고르고 3번 방 문을 열어요. 그리고 있었죠. 박진석이. 그는 웃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만 아주 조금 들어 고성희를 확인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완료 버튼 누르는 눈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고 확인만 하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주문 받아. 추천도 좀 해. 고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물잔이 흔들리고 유리와 테이블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그 소리만 딸깍딸깍 울려요. 고성희는 그 소리에 자기 심장 박동이 섞이는 것 같아서 더 숨이 막힙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아주 잔인하게 덧붙이죠.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을까? 이름표까지 바꿔서 숨으면 과거가 없어져. 고성희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 울면 끝이니까. 박진석은 고성희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눈으로 한번 이름표를 찍어요. 이미영. 참 성실한 이름이네.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고성희의 눈이 잠깐 번뜩입니다. 하지만 그 번뜩임은 오래 못 가요. 지금은 고성희가 칼을 쥔 사람이 아니라 칼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물수건을 내려놓고 주문을 받는 척 손을 움직입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펜이 미끄러지고 종이 위에 잉크가 번져요. 박진석은 그 번짐까지 지켜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내가 바닥으로 내려와야 내가 뭘 했는지 알겠지.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방을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숨이 한 번에 터져요. 복도에서 손님들이 지나가는데도 고성희는 벽을 붙잡습니다. 토할 것처럼 속이 뒤집혀요. 그리고 그날 고성희는 식당을 뛰쳐나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그리고 사고.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처럼 쥔 건 녹취 파일 하나였죠. 자기 손으로 만든 증거가 아니라 박진석에게서 억지로 끌어낸 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파일을 쥐고 기자를 만나려고 해요. 왜냐면 고성희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 같은 인간이 다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여론이에요. 정의가 아니라 분노. 진실이 아니라 서사. 기자는 도심의 작은 카페가 아니라 사람 눈이 덜 가는 골목 안쪽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고성희는 그걸 신중함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함정일 수도 있죠. 이 세계에서는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고성희는 평소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기자에게 파일을 툭 던지지 않아요. 고성희는 늘 빈칸을 남겨요. 기자가 스스로 채우게 하려고. 이거 그냥 기사로 쓰면 안 돼요. 그럼요? 단독으로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눌러보게. 고성희의 눈이 말합니다. 나를 살려줘. 대신 너도 먹을 걸 줄게.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끄덕임이 너무 매끄러워요. 고성희는 그 매끄러움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지금 고성희는 의심할 여유가 없거든요. 살기 위해선 믿어야 하니까요. 녹취 파일이 건네지는 순간 고성희는 잠깐 승리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표정은 너무 오래 굶은 사람이 음식 냄새 맡았을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살았다는 착각. 카페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이상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시선이 스치는 느낌. 뒤통수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뒤에서 경적 소리가 한 번, 두 번 미친 듯이 울려요. 빵! 빵빵! 고성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만 떠요. 아, 박진석이구나. 쾅! 몸이 붕 뜨고 바닥이 등뼈를 후려치고 귀가 멍해집니다. 사람들 비명이 터져요. 사람 살려! 119. 그런데 그 비명조차 물속처럼 멀어집니다. 고성희는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골목 위로 보이는 사각형의 하늘. 그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희는 생각합니다. 나 다시는 못 올라가겠구나. 병원 수술실 앞. 수술실 앞에서 박진석은 표정이 없어요. 정말로요. 슬프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성재가 묻죠. 아버지, 이게 진짜 사고예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세상엔 사고처럼 보이는 것이 많지.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경고예요. 성재에게 그리고 이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사가 나옵니다. 뇌 손상이 큽니다. 뇌사 판정 절차 들어갈 가능성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의 눈빛이 변해요. 이 남자의 머릿속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가니까요. 고성희가 죽으면 남길 것. 고성희가 살아서 깨어나면 터뜨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병원 안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AP그룹 이지혁.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것도. 박진석은 그 순간 결론을 냅니다. 고성희를 끝내면서 동시에 다른 판을 쥔다. 박진석은 조용히 서류를 받습니다. 가족은 저뿐입니다. 의사가 멈칫해요. 현실에서 가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증의사 생전에 계속 말했습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박진석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고성희가 끝까지 판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서명하는 펜 끝이 종이를 긁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려요. 사각. 그 소리 하나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확정짓는 소리처럼. 그리고 그 선택은 몇 시간 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지혁에게 굴러들어옵니다. 다시 현재 수술실 앞 복도. 간호사가 뛰어와 외칩니다. 이식팀 들어갑니다. 보호자 대기하세요. 그 순간 복도는 바빠지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더 멈춥니다. 바쁨이 희망이라면 좋겠는데 이 병원의 바쁨은 늘 누군가가 죽기 직전일 때 나오는 바쁨이니까요. 은호가 멈춰섭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기적이 너무 갑작스럽게 왔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추락에서 튀어오른 것처럼. 은호는 의사에게 물으려다가 목이 잠깁니다. 기증자 누구예요? 의사는 아주 잠깐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요. 복도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자막이 번쩍 뜹니다. 속보 정체불명 사고 중태 환자 발생. 단독 휴조의 회장 부인 병원 이송 뇌사 가능성. 그 자막이 뜨는 순간 다정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엄마는 말보다 먼저 감각이 알아채요. 입술이 떨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요. 설마. 상철이 다정의 어깨를 잡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런데 다정은 이미 내려앉아요. 주저앉으면서 울음이 터져요. 이 울음은 눈물이 아니라 몸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나 못 살아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야. 은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이지혁이 살아야 하는 순간이니까요.
여기서 진실이 터지면 사람들 마음이 먼저 죽어버릴 것 같아서요. 은호는 다정의 울음 사이로 자기 목소리를 억지로 세웁니다. 눈물 범벅인데도 목소리는 단단해요. 선배는 살아야 해요. 살아서 다 끝내야 해요. 살아서 우리 집도 우리 사랑도 지켜야 해요. 그 말이 복도에 모처럼 박힙니다. 울음이 멈추진 않지만 방향이 바뀌어요. 왜 하필해서 그래도 살아야로. 수술실 불이 켜지고 문이 닫힙니다. 복도엔 기계음도 없는데 사람들 심장 소리만 미친 듯이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손톱을 깨물고 누군가는 벽지를 긁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만 달달 떨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마지막에 박진석의 휴대폰 화면으로 갑니다. 발신자 미상. 문자 한 줄. 기증, 정말 그대로 진행하셨네요. 다음은 AP그룹 차례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습니다. 이 굳음은 슬픔이 아니라 위협을 알아차린 사람의 굳음이에요. 자기가 판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 정리 위에 더 큰 판을 얹으려 한다는 걸 알아버린 얼굴. 박진석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휴대폰 화면을 쳐다본 채 숨만 한 번 길게 내쉬어요. 그 숨이 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막이다. 그리고 여기서 48화의 진짜 방향이 확 바뀝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기적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누가 이 기적을 이용하려 하나예요. 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마침내 깨닫습니다. 기적은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민 칼날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은호의 눈빛이 변해요. 그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는 눈빛이 아니라 살린 뒤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눈빛입니다.